관광객들이 쏟아져 들어오는 제주공항 국제선 입국장. 제주를 찾아온 외국인 관광객들 중 그 속에 특별한 손님들이 보입니다. 붉은 깃발을 따라오는 관광객들. 얼추 봐도 일본에서 온 단체 관광객들입니다. 그런데 깃발이 좀 색다릅니다. 깃발엔 제주 4.3 한라산회라는 글자가 선명합니다. 국내선도 아닌 국제선에서 4.3을 기억하고자 제주 땅을 밟은 외국인 단체 관광객을 보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닙니다. 제주가 제법 익숙한 듯 이 모임을 이끌고 있는 유타카 씨가 일행들을 안내합니다. 커다란 키에 가죽 재킷을 차려입은 유타카 씨. 그는 일본의 제주도라 불리우는 일본의 가장 남쪽 섬 오키나와에서 제법 알려진 가수입니다. 도착하자마자 서둘러 버스에 오른 한라산의 회원들. 자, 어디로 가는 걸까요? 제주공항에서 차로 1시간 남짓 걸리는 서귀포시 남원읍. 한라산회가 탄 버스가 도착합니다. 동백꽃이 한창인 길을 따라 이들이 발길을 옮기는 곳은 현의 합장묘. 4.3 당시 군경토벌대에 의해 학살된 민간인 80여 명이 함께 묻힌 곳입니다. 유타카 씨가 조심스럽게 조화를 위령비 앞에 놓습니다. 정성 들여 분향을 하는 일본인들. 향을 피우며 두 손을 모아봅니다. その恐怖心というのはこれはもうこの世の最後そういう感じで、大変なものだったんだろうと思います。軍隊によるそういった不正義がなされたということをいつまでも記憶してほしいこういう場所です。 전시실로 자리를 옮긴 한라산의 회원들. 유족회가 마련한 영상을 시청합니다. 매장과 발굴, 그리고 이장까지 숨죽여 살았던 유족들의 60년 세월이 전해진 걸까요? 어느새 일본인들의 눈에선 붉은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그 눈물 속에서 오키나와와 제주가 맞닿은 상처가 느껴집니다. 일본 최남단 오키나와에서도 66년 전 민간인 학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63주년 4.3 위령제를 앞둔 밤. 재회, 그 가을날의 약속이란 주제의 전야제가 문예회관에서 막이 올랐습니다. 올해는 유난히 아이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60년을 넘기면서 4.3의 기억을 다음 세대에 온전히 알리는 것이 화두로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유타카 씨도 무대의 한 꼭지를 맡았습니다. 구슬프게 울려 퍼지는 그의 노래 제목은 한라산입니다. 유타카 씨가 직접 노랫말을 쓰고 곡을 만든 이 노래는 4.3의 아픔을 담은 노래로 일본에서 발매된 음반에도 실려 있습니다. 4.3의 아픔을 마치 직접 겪은 듯한 노랫말. 과연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여러 가지 궁금증이 그의 노래와 함께 밀려듭니다. 그렇게 4.3의 전야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비가 쏟아지는 4.3 평화공원. 63번째 위령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빗속에서 위령제를 지켜보는 한라산회. 위령제가 진행되는 내내 쏟아지는 비를 맞으면서도 움직임조차 없습니다. 제주 방문이 올해로 4번째라는 한라산회. 이들을 4.3 위령제에 참석하도록 이끈 것은 바로 평화라는 화두입니다. 오키나와와 제주 모두 민간인 학살에 깊은 상처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このことを人々に伝えたいと思って沖縄の人だけじゃなくて日本本土の平和を愛する人たちに伝えようというそういう決意で春良さんの会を作りました。 일본에서도 가장 남쪽 섬 오키나와. 탐라국이라는 독자적인 역사를 간직한 제주와 마찬가지로 오키나와도
류큐라는 독립국의 역사를 가졌던 곳입니다. 또한 동아시아에서 가장 잔혹한 현대사를 가졌다는 점도 제주와 비슷합니다. 2차 세계대전, 일본에서 유일하게 미군과 지상전이 벌어진 곳이 오키나와입니다. 일본군은 전쟁이 본토로 확산되는 걸 지연시키기 위해 민간인들을 방패로 삼았습니다. 전선 맨 앞에 민간인들을 내몰았고 15살 남짓의 학생들까지 전쟁에 동원했습니다. 민간인들에게 수류탄을 지급해 천황을 위해 자결하라고 강요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15만 명의 오키나와 사람들이 숨졌습니다. 당시 오키나와의 인구가 45만 명 정도였으니까 무려 3분의 1 이상이 전쟁통에 목숨을 잃은 겁니다. 오키나와 남서쪽에 자리 잡은 니시하라 마을. 제주에서 만났던 유타카 씨의 집을 찾았습니다. 오키나와에서는 잘 알려진 가수인 유타카 씨. 많은 앨범은 물론 오페라까지 제작할 정도라고 합니다. 집안에서도 자연스럽게 음악이 넘쳐납니다. 오사카에서 바이올린을 전공하는 딸까지 함께 모인 밤. 제주에서 불렀던 한라산이 또 한 번 연주됩니다. 오키나와는 물론 제주와 중국의 난징, 스페인 같은 역사의 아픔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가서 공연을 한다는 유타카 씨. 그의 일정표에는 일본 곳곳을 비롯해 많은 공연 일정들이 빼곡합니다. 이제 칠순을 바라보는 나이. 문득 그 이유가 궁금해집니다. 僕は自分の父を戦死で失って、全然覚えてないんだけど、戦後育って沖縄が戦争をした後だったというのを、この破壊の壊滅的状況を見て育ったんで、人間に対する不信感というか、人間はなんで戦争をしたんだろう。 오키나와에서 수많은 민간인들을 죽음으로 내몬 것은 바로 일본과 천황이었다는 유타카 씨. 오키나와 사람들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벌어진 전쟁과 학살. 그 속에서 오키나와 주민들은 처절한 삶을 이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처절한 삶은 평화에 대한 몸부림으로 이어졌습니다. 3分の1近くがみんな戦争で命を失って、骨もどこにあるのかもわからない。そういう骨を集める作業をして供養塔を立てて戦後の生活を始めていって、全く壊滅状態の中から今の沖縄があるわけですけど、とにかくこの島を二度と戦争のために使わさないという決意が実は戦後の立ち上がりから沖縄の人たちはあったわけです。 오키나와 중부의 조그만 마을 요미탄. 치바나 쇼이시 씨는 이곳에서 작은 민박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 마을에선 꽤나 유명한 사람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은 지방의원쯤 되는 촌의원을 3번이나 지냈을 정도입니다. 그런 그가 알려지기 시작한 건 1987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바로 이 한 장의 사진이 그를 말해줍니다. 오키나와에서 열린 일본 전국체전 소프트볼 경기장. 그는 경기가 열리기 직전 일장기를 불태웠습니다. それは日の丸君がよ、天皇制教育が沖縄では徹底的にされてた。どの程度徹底的かというと、動物的忠誠心と言われるぐらい徹底した日本の間違った教育をされてたんです。 쇼이치 씨가 일장기를 불태울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가 마을에 있는 치비치리 동굴로 우리를 안내합니다. 좁은 입구를 지나 안으로 들어가자 넓은 공간이 나옵니다. 동굴을 거슬러 올라가자 예전에 썼던 유리병과 옹기들이 그대로 있습니다. 바로 66년 전 이곳에서 85명이 숨졌습니다. 미군이 들어오면 천황을 위해 자결해야 한다는 일본군의 강요에 따라 아들이 아버지를, 어머니가 딸을 죽여야만 했습니다. 일본인들로부터 극심한 차별을 받았던 오키나와 사람들. 태평양 전쟁 때 일본군은
오키나와 말을 쓴다는 이유로 천여 명을 간첩으로 몰아 학살할 정도였습니다. 그런 차별 속에서 일본인이 되고자 했던 오키나와 사람들은 군국주의와 천황제 교육을 받아들였고 전쟁의 광풍은 그들을 집단 자결로 내몰았습니다. 동굴안 빗물이 떨어지는 곳에서는 당시 숨진 사람들의 치아가 아직도 발견될 만큼 이곳은 그날 참혹했던 모습 고스란히 남아있습니다. 동굴 여기저기에는 수습되지 않은 유골과 생활 도구들이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한 해에 3만 명 정도가 찾는 역사의 현장. 쇼이치 씨를 비롯한 마을 사람들은 그들을 안내하며 그날의 참상을 알리고 있습니다. 戦争を知らない僕たちの子供たちまでこの事実を伝えたいということです。そのことによって二度とこういうことが起こらない社会を作っていく、そういうことにここが生きてくればいいなと思っています。 남쪽에서 바람이 불어오는 언덕이라는 뜻의 하에바루. 오키나와 남쪽에 있는 작은 마을입니다. 얕은 언덕을 넘어 숲길을 지나자 작은 건물이 나옵니다. 오키나와 전쟁 때 육군 병원이 있던 동굴 입구입니다. 이 근처에만 30개의 동굴이 있을 정도로 규모가 컸던 곳이지만 대부분 무너지고 이곳만 남아 있습니다. 민간인을 방패 삼아 전쟁을 지연시켜왔던 일본군은 이곳까지 후퇴했습니다. 석회암지대에 만든 동굴은 대부분 징용된 조선인들이 만들었습니다. 오키나와에서 숨진 조선인만 10,000명을 넘을 정도입니다. 안전모를 쓰고 동굴 안으로 들어서면 덥고 습한 공기가 느껴집니다. 조명조차 없는 캄캄한 동굴. 한두 사람이 지나갈 수 있을 정도의 좁은 공간. 동굴 곳곳에는 예전에 침대를 놓았던 목재가 불에 탄 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ここ今みんながいらっしゃるここが手術場として使われてたっていうふうに言ってます。 이곳에서 희생된 것은 군인만이 아니었습니다. 일본군은 간호사로 16, 17의 여고생들을 동원했고 그들 역시 이곳에서 죽어갔습니다. 퇴각하던 일본군은 그 여고생들을 밀림 속에 버려두고 갔고 힘의 유리, 학도대로 불리는 그 여고생들은 대부분 포탄에 맞아 죽거나 그들이 받은 군국주의 교육에 따라 자결을 선택했습니다. ショックというか、なんか背筋がゾクゾクとするぐらいのショックと、本当にこういう劣悪な環境の中で、本当に何人の人が治療され、何人の人がね、命なくなったかと考えるともう言葉が出ないですね。 1990년 이곳은 일본의 전쟁 유적 가운데 처음으로 문화재로 지정됐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일본에서는 전쟁 유적을 문화재로 지정할 수 없었습니다. 오키나와현이 가장 먼저 지방 문화재로 지정한 것입니다. 많은 논란 속에 1995년 중앙정부도 문화재법을 개정해 전쟁 유적도 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하여 지금은 전국적으로 160곳의 전쟁 유적이 문화재로 지정될 정도입니다. 패전을 수치스러워 하며 전쟁의 기억을 지워낸 일본의 정서로 볼 때 오키나와 사람들이 커다란 변화를 이끌어낸 것입니다. 캄캄한 동굴, 그 끝에서 기다리는 환한 빛은 과거를 지나 오늘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린 그 빛의 끝에서 미야기 씨를 만났습니다. 태평양이 내려다 보이는 바닷가. 미야기 씨는 그날의 기억이 선명합니다. 66年前6月もう死体がいっぱいでした。 미야기 씨는 하에바루 동굴 속에서 간호사로 일했던 힘의 유리 학도대 가운데 한 명이었습니다. 200명이 넘는 친구들이 동굴에서 또 밀림에서 죽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마지막까지 숨어든 이 절벽에서 일본군이 자결을 강요하며 지급한 수리탄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친구들을 눈앞에서 목격했습니다.
절벽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는 히메유리 여학생들을 추모하기 위한 기념관이 들어서 있습니다. 미야기 씨는 이곳에서 자신이 겪었던 전쟁의 참상, 일본군의 만행을 고스란히 전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미야기 씨를 비롯한 생존자 6명은 지금도 일본 곳곳을 누비며 증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생존자들의 용기는 전쟁을 숨기거나 미화하기 급급했던 일본 사회에 충격을 던졌고 평화와 생명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 다음 세대들을 이곳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한 해에 이곳을 찾는 관광객은 100만 명 정도. 오키나와 전체 관광객이 600만 명 정도인 걸 생각하면 엄청난 숫자입니다. 일본 사람들은 대부분 이곳에서 충격을 받습니다. 私の実の娘と同じくらいの年の方なので、ちょっと今とは全然違う、とても大変な思いしたんだなと思ってちょっと心が痛みます。 한 해 이곳을 방문하는 수학여행단은 2,300여 학교. 학생들의 소감문은 매해 모아져 책으로 만들어지고 그것은 또 전국의 학교로 배포됩니다. ちょうど16歳、17歳、私が戦場にいたその年齢の子が一番多く来るんです。はい、だからその子たちにもやっぱり命って大事だよということ、そしてあなた方と同じ若者たちが66年前までは生きたくても生きることを許されなかったと、国のために死ねと言われたと、あなた方は自由に生きられる、その大事な幸せをね、しっかりとこれからの人生の中でしっかり生きてくださいと。 오키나와를 상징하는 붉은 기와의 건물. 하얀색 벽은 손에 잡힐 듯한 태평양과 어우러져 오키나와 특유의 풍경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오키나와의 최남단. 66년 전 학살과 전쟁이 멈춘 곳에는 평화자료관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자료관 자체가 오키나와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1972년 처음 만들어졌을 때만 해도 전쟁을 미화했던 이곳을 오키나와 사람들이 끊임없이 변화시켜 오늘의 모습을 만들었습니다. 일본 사회에서 금기시됐던 강요된 죽음, 집단 자결과 일본군의 방패막이가 된 민간인들의 모습을 고스란히 전하고 있습니다. 동굴 속에서 위협하는 일본군과 겁에 질려 우는 아이의 목을 조를 수밖에 없었던 오키나와 사람들을 재현한 전시물. 일본 보수우익 세력의 10년 가까운 항의에 내용 설명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만큼은 고스란히 지키고 있습니다. 참혹했던 과거를 그대로 전하는 일. 그것이 또다시 과거를 반복하지 않는 유일한 길이라는 믿음 때문입니다. やった側もやられた側も同じように、もう亡くなった後は沖縄の言葉で「イチャラバ朝礼」という言葉があります。亡くなったらもう罪は尊いよりも罪は憎みますけど人は憎まずに同じように尊い命を失ったので、これからは、お互い手を取り合ってですね、我々子孫は全世界の子孫は平和な世界を作っていきたいという願いを込めてこの館を作って今運営しております。 이곳 역시 한 해 40만 명이 넘는 학생들이 다녀가고 보통 한 해 2천여 개의 학교가 수학여행을 다녀갑니다. 平和記念資料館を見て戦争の悲惨さをすごい体験しました。沖縄県民の方がすごい犠牲になっているのを映像やビデオや写真が体験談で聞いてすごい衝撃を受けました。本当に今後戦争は二度と起きないようにしてほしいです。 부드럽게 불어오는 봄바람. 자료관 옆에는 바다를 마주한 평화공원이 나타납니다. 깃발을 따라 계속 이어지는 관광객들. 대지진과 방사능 공포 속에서도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키나와 전쟁에서 목숨을 잃은 사람은 24만여 명. 그중에 절반이 넘는 15만 명의 오키나와 사람들을 비롯해 가해자인 일본군과 미군의 이름이 이곳에 새겨져 있습니다.
억울하게 끌려와 숨져간 조선인들의 이름도 함께 강명리에 담겨져 있습니다. 기억과 용서의 공간, 편가름 없이 화해의 손길을 내민 이 모습이 대지진과 방사능의 공포 속에서도 끊임없이 일본 사람들을 이곳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오키나와 평화여행의 종착지인 평화자료관과 평화공원은 그렇게 묵묵히 사람들을 맡고 있습니다. 공원도 좋고 그리고 자료관도 아주 자세하게 또 외국인들에게 막 이런 자료도 이제 제공하면서 그래서 그걸 유심히 보면서 아주 자세히 알게 됐습니다. 오키나와에서 가장 큰 도시인 나하시. 그 중에서도 가장 번잡한 국제거리는 사람들로 붐빕니다. 사람들이 오가는 광장 한켠에서 기타 소리가 들려옵니다. 국방 예산을 줄여서라도 일본 지진 피해를 돕자는 캠페인. 마요나카 신야 씨가 기타를 둘러매고 올해 8살 난 손자와 함께 캠페인에 나섰습니다. 신야 씨는 오키나와에서 오래 활동한 시민운동가입니다. 1피트 시민운동의 사무실. 신야 씨가 몸담고 있는 곳입니다. 영화 속에서나 봤던 오래된 필름통이 가득합니다. 신야 씨가 벌인 시민운동은 미국이 보관하고 있던 이 필름들을 구입하는 것이었습니다. 미국 국립문서보관소가 가진 오키나와 전쟁 영상의 길이는 30만 피트. 신야 씨를 비롯한 시민운동가들은 100엔 정도 하던 필름 1피트를, 그러니까 30cm의 필름을 시민들의 기부로 구입하자는 운동을 벌였고 20년 전 우리 돈으로 2억 원이 넘는 돈이 모여 11만 피트의 필름을 구입했습니다. 구해진 동영상들은 다큐멘터리 영화로 만들어지기도 했고 평화자료관을 비롯한 각종 전쟁 기념관과 자료관에 전시되면서 오키나와 전쟁의 참상과 진실을 전하는 소중한 밑거름이 됐습니다. 日本軍が沖縄戦で住民を虐殺した、これを削除したんですね。それを教科書に来年から出すよということになったので、みんなが反対して、それをさせない、元に戻すという運動が起こる中で、フィルムをアメリカから取り寄せて、1人1フィート100円でフィルムを買い取って、それをつないで。 시민들로부터 시작한 이 작은 움직임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나하시 중심부에 자리 잡은 공문서관. 이곳은 오키나와와 관련된 문서들을 모아두는 곳입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거대한 문서고가 나옵니다. 문서고 안에는 1피트 시민운동에서 봤던 것과 같은 형태의 필름들이 가득합니다. 시민들이 먼저 미국에 있던 영상을 모으기 시작하면서 지방정부가 나선 겁니다. 시민들이 모으지 못했던 나머지 20만 피트의 영상을 9년 동안 공무원을 미국에 보내 자료를 확보한 겁니다. 이제 이런 자료들은 디지털화돼서 누구나 인터넷으로 볼 수 있습니다. 住民の体験記録、証言記録、証言、これを今度は記録化すると、テープに残したり、それからビデオに残したりということで、だからこれは公式な記録なんですけども、公式でないその一般住民の沖縄戦の記録っていうのをまた記録化して後世に伝えると。 철저하게 보존된 참혹한 역사의 현장들, 그리고 관광객들이 쉽게 접근하게 만든 답사 코스와 기념관들, 시민과 지방정부가 함께 만들어가는 이 기억을 향한 발걸음은 과연 무엇을 위한 것일까요? 오키나와 사람들은 기억을 넘어서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참혹했던 역사가 그저 활자와 박물관 속에 머문 과거가 아니라 오늘과 함께 살아 숨쉬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바로 그 중심에는 다음 세대가 있습니다. 초등학생들이 이해하기 쉽게 만든 그림책부터
중고등학생들을 위한 교과서까지. 오키나와 사람들은 일본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유일하게 자신들의 역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일본군의 학살과 집단 자결 강요를 담은 역사 교과서를 만들어 매해 6월이면 학생들에게 가르칩니다. 물론 현장 학습도 함께 펼쳐집니다. 実際自分が知識で学んでいたことが我慢に入ることによってそこのいわゆる闇の怖さ、それから外で何が起こってるんだろうという怯え、そしてたくさんの人が亡くなっていくというようなことを現場に行くことによって直にそれを感じることができる。でそこで 오키나와에는 아직 전쟁의 후유증이 가득합니다. 일본 전체 미군 기지의 75%가 오키나와에 남아있는 현실에 대해서 오키나와 사람들은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비행장이라는 후텐마 기지가 가장 대표적인 곳입니다. 오늘도 그곳에선 초등학교 건물을 지나 공군 비행기가 뜨고 내립니다. 그러나 오키나와 사람들은 희망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과거를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잘 보존된 유적지와 기행 코스, 한 해에 100만 명 이상이 오키나와 사람들과 과거를 공유합니다. 그리고 그 경험은 다음 세대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それから人に殺されない、これが一番基本なんですね。つまり平和っていうのはね、単に戦争がないことを意味しないわけですよ。差別の問題とかね、人種偏見の問題とか経済格差の問題とかね、そういうものが全部絡まっていうのはね、ただ単に戦争を防ぐということだけじゃなくて、人種的な偏見とか差別とかそれを潰していくというのが我々の言う平和なんです。 멀리 성산 일출봉과 우도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다랑시 오름. 불어오는 바람은 봄의 시작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풍요롭고 아름다운 풍경 속에 4.3의 아픔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름 앞자락에 자리 잡은 다랑시굴. 63년 전 토벌을 피해서 굴 속으로 숨어든 민간인들을 토벌대가 연기를 피워 학살한 현장입니다. 발견 당시 어린아이가 포함된 11명의 유골과 유물이 발견됐습니다. 하지만 다랑시굴을 찾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다랑시굴을 찾아 나선 길목. 불과 300m 앞에 다랑시굴이 있다는 표지판은 맥없이 쓰러진 채 방향을 잃었습니다. 참혹했던 역사의 아픔을 대하는 우리의 현 주소입니다. 풀숲을 헤치고 겨우 도착한 굴 입구도 마찬가지입니다. 1992년 발견 당시 정부가 서둘러 막은 굴 입구는 여전히 진실을 억누르는 듯한 커다란 돌로 막혀 있습니다. 현장이 그대로 보존됐던 오키나와의 치비치리 동굴의 모습이 스쳐 지나갑니다. 이건 역사 현장이니까 현장 나름대로 보존을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속의 유물도 잘 보존하고, 그리고 이 굴 현장 자체도 잘 어떻게 보존할 방법을 마련하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뭐 4.3 진상규명 일을 하고 이 일을 하는 게 다른 게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 이런 것을 계기로, 4.3을 계기로 해서 앞으로 정말 이렇게 이런 인권 침탈이 오고 평화가 유린되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는 아마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서귀포시 중문동의 한 주택. 이곳에서 84년 평생을 살아온 이백문 할아버지가 모처럼 길을 나섰습니다. 80평생 처음으로 골프장을 찾은 할아버지. 이리저리 방향을 찾아봅니다. 방향 기억나세요, 옛날에? 아유, 도저히 나도 기억이 안 나네. 골프장 한가운데 섬처럼 남은 작은 오름. 녹화지 아래 오름이라고 해서 붙여진 녹화지 알 오름입니다. 이곳엔 60년 전 이백문 할아버지의 아픈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 가쁜 숨을 몰아쉬며 도착한 오름 정상. 돌로 쌓여진 성곽이 나타납니다. 당시 20살 간 넘었던 이백문 할아버지가 강제 동원돼 쌓았던 경찰 주둔소입니다.
대학살 속에서 겨우 생존한 제주 사람들이 출력 동원이란 이름으로 끌려나와 고된 삶을 이어간 흔적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로가 입구들 틈이지. 그때보다 푸지개도 있고 뭐 손으로 강 주워오면도 거짓말. 걔나 이걸 이사왕권 나라 정하면 중문 불황민이 한가 아니라 다 각 불황에 몇 척 탑출해 가지고 한 거지. 한 불황만 이렇게 왕하지. 돌 하나하나에 스민 제주 사람들의 고난의 흔적들. 그러나 무관심과 개발이라는 이름 아래 고립된 섬으로 남아 조금씩 허물어져 가고 있습니다. 고난의 역사는 이렇게 잊혀져 갑니다. 녹화지에서 차를 달려 5분 정도. 중산간도로에서 가시덤불을 헤치고 내려가자 커다란 돌담이 나타납니다. 시간이 멈춘 듯 옛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이곳은 시오름 주둔소. 한라산을 빙 둘러가며 만들어졌던 30여 개의 경찰 주둔소 가운데 하나입니다. 3m 가까이 되는 주둔소 담에는 총을 겨눌 수 있는 네모난 창이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주둔소 안에 또다시 돌집을 지었던 옛 모습도 그대로입니다. 이처럼 온전히 남아있는 주둔소는 몇 개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이처럼 격리된 상태입니다. 접근조차 쉽지 않은 역사의 흔적들, 그만큼 고난의 역사도 오늘의 삶에서 분리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 관심들이 이제 크지 않다가 제주 4.3 유적지 부존 복원 정비의 틀로서 이제 몇 군데를 선정해서 이것들에 대한 정비 계획들이 있었는데 이런 성이라든지 외곽지에 있는 것들 같은 경우는 아예 관심조차 지금도 이제 갖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향후 이런 것들이 좀 더 이제 관심을 기울여 가지고 당시의 흔적들을 이제 살펴볼 수 있는 역사적 교훈이 장으로 좀 더 이제 정비하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서귀포 앞바다에서 불어온 봄바람이 머물다 가는 곳. 한라산 남쪽 자락에 자리 잡은 영남동 마을. 4.3 때 마을 주민의 절반 넘게 학살당하고 마을도 폐허로 변한 잃어버린 마을입니다. 하지만 마을 곳곳엔 옛 흔적이 가득합니다. 오손도손 나눠 마셨을 우물이며 대나무에 둘러싸인 올레의 흔적과 집터는 바람이 스쳐 지나갈 때마다 옛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마을은 역사 속에서 두 번째 버림받고 있습니다. 마을 입구에는 뒷담한 펜션 건물이 10여 채, 버려진 건축 자재들만 마을을 지키고 있습니다. 마을 입구를 알렸던 동백나무와 우물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이미 2005년 제주도는 다랑시굴과 경찰 주둔소, 영남동 마을 같은 19곳을 유적지로 정하고 복원과 정비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그 계획은 여전히 실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사이 역사의 흔적은 찾느니 없이 허물어져 가고 잊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기억도 사라져 갑니다. 4.3 당시 잃어버린 마을이라든가 경찰 주둔소들, 자 이런 것들은 우리한테 지금 현재 왜 중요한가? 그것은 바로 이러한 흔적들을 통해서 4.3의 진실을 이제 후세들에게 전하는 현장에 있는 박물관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많이 지금 700여 곳의 유적지들이 제주도에 산재해 있는데 전부 그 사유지에 있어서 특별한 보호 대책이 없으면 거의 사라져가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해마다 4.3 기행을 진행하고 있는 송영섭 목사. 올해도 멀리 필리핀과 국내 곳곳에서 온 많은 사람들이 함께 기행에 나섰습니다. 일행들이 함께 찾은 곳은 낙선동 성터. 4.3 때 강제에 동원된 주민들이 성을 쌓고 보초를 서며 고난을 겪었던 곳을 지난해 복원한 곳입니다.
넝쿨들이 막 엉켜 있는. 기행에 나선 사람들에게 해마다 이곳을 소개했던 송 목사. 하지만 앞으로는 이곳을 다시 찾지 않을 생각입니다. 4.3 유적지 가운데 복원이 이뤄진 곳은 고작 3곳. 예비검속 학살터인 서달오름도 복원지 가운데 하나입니다. 일본군 경납고와 알뜨르 비행장 옆에 자리한 이곳은 올레길이 생기면서 많은 이들이 지나가는 곳이기도 합니다. 커다란 길이 뚫리고 위령비가 세워졌습니다. 오름한 학살터도 재현됐습니다. 하지만 이곳에는 그 역사적 의미를 알 수 있는 시설은 별로 없습니다. 아직 위령 공간에만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예산 부족으로 공사가 중단됐기 때문입니다. 상처를 치료하다 중단한 것 같이 학살의 현장은 속살을 드러낸 채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무슨 물통같이 이렇게 만들었는데 사실은 이것이 그런 것이 아니고 원래는 여기가 굴처럼 돼 있었어요. 위로 이렇게 반 덮어지게 이렇게 된 건데 그 공사를 하는 과정에 그 업자가 그걸 전부 다 하질 안 하고 지금 이게 중단돼 있는 상태고 지금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거의 한 80%는 돼 있지만은 지금 20%는 뭐냐 하면은 이건 역사적인 겁니다. 우리가 이런 어떤 보기만 좋게 만드는 그런 생각이 아니고 역사적으로 후세들이 교육이 장이 될 수 있는 그런 장소로 만들려고 이러는 겁니다. 또 하나의 복원지는 소설 순이 삼촌의 무대인 북촌 너부숭입니다. 이름도 지어지기 전에 학살된 아기들이 묻힌 애기 무덤이 남아있는 4.3의 아픔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장소입니다. 이곳을 배경으로 한 소설의 문학비까지 만들어지면서 찾는 이들의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을 찾는 이가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4.3의 아픔을 가장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곳이지만 찾는 이 없이 그저 건물만 세워져 있을 뿐 이곳을 소개하는 지도나 책자, 기행 코스가 체계적으로 마련된 것도 아닙니다. 그 데이터로 보면은 뭐 관광지처럼 여기는 그 사람들이 발길이 많이 닿는 곳은 아니고 인권과 관련 그런 단체들이라든가 뭐 이렇게 의식 있는 그 학교 선생님들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제 일종의 과제물로 이렇게 내는 건데 답사 그런 과제물인데 이제 단체로들 많이들 오기는 오지만 조금 부족한 면이 제 생각에는 있다고 봅니다. 근데 거친 오름자락에 자리 잡은 4.3 평화기념관. 화사한 봄날에 손님들이 이어집니다. 경남 양산에서 수학여행을 온 지원이와 효주도 기념관 곳곳을 둘러봅니다. 교과서에서 단 한 줄로 서술됐던 4.3을 직접 마주한 충격이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뭐 같은 나라 사람도 이렇게 하니까 좀 말이 안 되잖아. 그게 당해놓고 또 이렇게 잔인한 짓 하니까. 인간은 다른 짓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걸. 그리고 또 이렇게 하는 사람들 보면은 그 자기가 이제 그런 짓을 하고 이제 또 몇 년 더 살았을 거 아닌가. 근데 어떻게 그런 짓 하고 계속 살 수 있는지. 하지만 이 학생들에게 허락된 시간은 단 1시간. 그저 둘러만 보기에도 벅찬 시간이지만 그나마 4.3 평화기념관을 방문하는 것이 이 학생들이 제주에 와서 4.3과 관련된 곳을 보는 유일한 시간입니다. 이렇게 4.3은 박물관 속 유물 같은 존재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거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좀 더 자세히 얘기해야 되는데 약간 좀 부족한 것 같아요, 1시간은. 사람들이 좀 많이 알 수 있게 자연스럽게 좀 이렇게 걸으면서 보는 것도 괜찮은데 그래도 하고 동영상을 좀 많이 하고 애들이 동영상을 좋아하니까 동영상 같은 걸 좀 많이 넣고 애니메이션 같은 걸로도 만들어가지고 좀 이런 거에 대해서 알리면서 해줬으면 좋겠어요. 역사의 기억은 박물관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생생한 현장을 지켜하고 사실에 가깝게 복원하는 것. 체험 세대의 생생한 증언이 역사의 현장과 합쳐질 때 잊혀진 진실들은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하지만 4.3의 기억들은 연결고리 없이 따로따로 머물면서 기념관마저 고립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4.3 평화공원 안에 새로 들어선 봉안관.
지금까지 발굴된 390여 구들의 유해들이 함께 모인 곳입니다. 60년 세월 땅속에서 숨죽여 지냈던 희생자들이 이제는 안식의 시간을 보내는 곳입니다. 봉황관 한 켠에는 발굴 현장이 재현되어 있습니다. 유해들이 세상에 드러난 처참한 순간이 기록된 현장. 그러나 이곳은 기념관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 유족 말고는 찾는 이가 없습니다. 이제는 한 줌의 재로 돌아간 유해들은 또다시 봉황관 한 켠에서 찾는 이 없이 제2의 유배를 시작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변방의 섬 제주와 오키나와, 피로 얼룩진 남쪽의 작은 섬들, 자신들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학살의 광풍을 온몸으로 맞아야 했던 두 지역. 하지만 기억 그 이후의 길에서는 다른 길을 가고 있습니다. 오키나와가 제주에게 묻습니다. 기억, 그곳에서만 머물 것인지. 그리고 봉황관 한켠에서 다시 침묵의 시간을 보내는 희생자들은 묻습니다. 이렇게 잊혀져야 하는지를. 이제 우리가 대답할 차례입니다.